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거래 시간이 변경이 돼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부터거든요. 11월 8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거 꼭 참고하셔가지고 혼란이 좀 안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장전 거래가 이제 6시부터 11시 30분까지, 정규전 거래가 11시 30분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장호 거래가 6시부터 7시까지예요. 현재는 이제 5시부터 시작을 하죠. 5시부터 시작해서 10시 30분까지인데 요게 이제 1시간씩 늦춰집니다. 1시간씩 늦춰져가지고 이제 11시 30분부터 정규장이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1시간 차이지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1시간 차이가 좀 많이 커요. 그래서 체력 관리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번 인터넷이나 이런 데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요런 정도만 있다 참고를 하시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 왜 안 돼요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미리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S&P 500 보시면 꾸준히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 저녁부터죠. 오늘 저녁부터 2일, 3일 날 FOMC 회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좀 가장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또 어정쩡하게 이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시장이 약간 주춤할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투자 심리가 안 꺾였어요. 예전 같으면은 또 어정쩡하면 이렇게 또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이제 크리스마스 랠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린 올라가야 돼, 이래서 투자 부분이 아마 좀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끌어줘야 이제 연말에 이렇게 수익 난 부분을 찾아서 연말에 쓰거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투자자들은 아마 매수라는 그거를 이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도 아주 좋아요. 보시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봉이거든요. 이거 아시죠? 요거 이런 봉 제가 가장 좋아하는 봉인데 밑에서 한껏 끌어주고 있어요. 이러면 오늘 그 회의 때문에 한번 이렇게 주춤할 수도 있겠는데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근데 다시 한번 그래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FOMC가 자꾸 발목을 잡아가지고 좀 걱정이 되긴 하고요. 러셀 일체는 뿜었어요. 제일 먼저 반응을 한다고 했죠. 모든 지수 중에 가장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러셀 2000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뿜었다는 거는 그동안에 좀 많이 소외됐었거든요.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보면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은 중소형주들 그 퍼센테이지 보시면 그렇게 막 큰 폭으로 막 미친 듯이 올라가고 막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어제는 전반적으로 중소형주들이 이렇게 상승을 좀 많이 이끌었습니다. 천만 다행이고요. 좀 올라가야죠. 올라가서 이런 전고점 계속 전고점은 뚫으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쭉쭉쭉 올라갈 수 있도록 응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어제 다들 아시겠지만은 한번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때가 있었을 거예요. 11시 한 30분부터인가 12시까지인가 요 구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10년물 국채 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저는 그거를 딱 보자마자 이거 먼저 봤어요. 한껏 끌어주는데 딱 보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조금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다시 주식시장이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걸 봤죠. 그랬더니 얘가 2%대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왜 떨어지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서 보시면 돼요. 가서 요거를 확인하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국내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네. 주식시장이 이래서 조금 조정을 받고 있구나. 지금 떨어지네. 그러면 주식시장이 올라가겠구나. 대부분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거를 매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꾸 반복을 하셔야지 이게 이제 트레이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겹더라도 계속 저는 주기적으로
트레이딩을 좀 시켜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좀 잘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수많은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딜리버리 되고 이제 뭐 다 아시는 내용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배제합니다.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면 좀 지겨울 수 있으시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또 다 아시는 내용이고 잘 이제 딜리버리 됐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패스하도록 하고요. 사우디에 대한 기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조금 이제 제가 읽어봤는데 괜찮다 싶어서 좀 가지고 와봤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과거에 실패 후에 자동차 제조업체를 유치하는 새로운 이제 기울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메인 기사로 좀 냈습니다. 이분이 이제 전문적으로 사우디에 대한 그 기사를 내시는 분인데 괜찮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그 원문 내용을 조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원문 기사를 보시면은 리야드는 보다 광범위한 경제 다각화 추진의 일환으로 자동차 회사가 국내에 생산 라인을 설립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새로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좀 적어놨네요. 보시면은 새로운 이제 생산 라인을 설립하도록 이제 설득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2012년도에 인도 소유의 제규어 랜드로버가 해당 국가의 자동차 시설을 이제 설립을 하려고 타당성 조사를 했었다고 해요. 근데 2015년도에 폐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하다가 도저히 뭐 마진이나 뭐 이런 거 여러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이 안 맞다고 판단을 했겠죠. 그때 당시에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2021년입니다. 그리고 사우디가 이제 전기, 석유가 아닌 전기로 이제 탈바꿈을 하려고 하잖아요. 에너지를. 그래서 이제는 조금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회가 이제 변하다 보니까 2015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는 2012년도에 이게 제규어가 폐기되고 나서 루주주라는 트럭 공장이 한 개밖에 없대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사우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자동차 회사를 공장을 여기다가 지어야지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할 거잖아요. 그럼 일자리 창출이 되겠죠. 그리고 자기네 사우디가 자동차 회사가 여기 공장이 있다. 또 사우디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또 되는 거고요. 국가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런 거를 노리지 않나 싶어요. 자기네 국가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또 이미지를 조금 이제 널리 알리려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이제 앞으로 한두 개의 자동차가 제조사가 생겨가지고 미래의 자동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냥 알이라고 할게요. 이게 아랍 사람 이름 같은데 알이 이제 정부가 어떤 회사와 이야기하고 있는지 밝히지는 않았다. 아마도 이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이름은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인 루시드 모터스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대놓고 얘기하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국부펀드가 이제 루시드를 밀어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좀 거의 단정짓다시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에 대한 도전자는 사우디 국부펀드인 퍼블릭 인베스트먼트 펀드가 부분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재단 근처에 이제 공장을 세울 수 있다는 추측이 한동안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얘기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한껏 조금 이제 임박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추측을 좀 다시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알이 이제 리터스의 이제 우리는 그들이 왕국을 선택하기를 희망합니다. 킹덤 희망한다고 하네요.
요건 다 읽고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그들이 왕국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그들은 다른 국가를 평가하고 있으며 하루가 끝나면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요거는 좀 중요한 대목 같긴 한데요. 자, 보시면 이제 사우디는 공장을 원하죠. 팩토리를 원하죠. 자동차 공장을. 근데 루시드는 사우디의 도시와 에너지 시스템을 원하고 있죠. 그죠? 루시드는 어디든 공장을 지어도 돼요. 괜찮은 입지만 있다고 하면. 근데 사우디 입장에서는 루시드마저 뺏기면, 사우디 입장에서는 루시드마저 잃어버리면 이제는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사우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자동차 공장을 끌어당기려고 할 거고, 루시드 입장에서는 이제 에너지 이렇게 해서 니네가 루시드야, 니네가 우리한테 공장을 좀 지어줘. 그러면 루시드는 그러면은 내가 공장 지어줄 테니까 에너지 시스템 놔줘.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서로 윈윈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이런 부분은 조금 호재일 수가 있겠네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구축이 된다고 하면 일이 좀 잘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어제자 날짜로 또 한번 기사가 나왔고요. 보시면은 이제 50% 급등. 저희가 요거는 다 아는 내용이고, 주행거리 1회 충전으로 몇 킬로 가는지, 그 다음에 배송했고, 캐사그랜드의 공장이 양산을 시작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밑에 이제 또 얘기가 나와요. 루시드는 든든한 뒷배를 갖고 있다. 사우디 국부펀드. 이렇게 또 얘기가 슬슬 이제 국내에서도 나오는 거 보면 정말 이제 임박하지 않았나 싶어요. 못해도 올해는 조금 힘들고 내년 초쯤에는 이제 거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계획을 세웠고 이르면 2024년부터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도 나온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자꾸 이제 나와야 되고 앞으로 더 이제 좋은 기사들만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 루시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오늘 시간 외에서 0.22% 이제 하락 마감을 했고요. 자, 마이너스 1.24%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1.24%로 마감을 했고요. 다들 고민이 많으시죠? 인트로 영상에도 보여드렸듯이 눈치 게임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급등하고 이렇게 조정을 받잖아요. 약간의 조정을 받을 때 이제 타이밍을 못 맞추시는 거. 이게 가장 어려워요. 가장 어려워서 매도를 안 하는 거거든요, 사실.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선택지는 여러 가지예요. 횡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매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자.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팔고 수익 실현하면 기분은 좋아요. 그래 놓고 다른 종목 가면 상관이 없으시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수익 실현하고 또 다시 들어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 타이밍을 못 맞춰요. 힘들어요. 언제 올라도 갑투티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또 먼 산 쳐다보고 매수 못하고 먼 산 쳐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장기 투자 하셔라. 그 말씀을 꼭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주가가 어떻게 될 것 같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말씀 다 드릴게요. 그냥 참고만 하시고 매수 타이밍은 알아서 결정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 이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격이 벌어지면 좁혀진다. 그죠? 지금 많이 벌어져 있죠.
이제 좁혀질 시기예요. 그래서 이 타이밍, 요때를 잡으셔야 돼요. 당장 오늘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올라가면 그냥 올라가는 대로,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별 느낌이 없으실 거예요.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오르고 주말이 껴서 많이 지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이틀이 지난 겁니다. 주식시장에선. 그리고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 사실 마이너스 1.24% 떨어졌어요, 어제. 근데 체감상으로는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죠. 왜 그러시냐면 장중에 이 금액을 봤기 때문에 올라가는 퍼센테이지를 보고 나서 지금 마이너스로 마감을 하니까 이 체감이 어마어마하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정말 많이 안 떨어졌어요. 조정이 크게 온 것도 아니고 걱정하실 부분도 아니고요.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 여기까지 떨어지면 다시 한번 매수 찬스겠죠. 어떻게 보면 이걸 봤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기 때문에 매수 찬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저 입장에서는 그거 조금 이해해 주시고, 오늘은 속 시원하게 그냥 제가 할 말 다 하겠습니다. 저는 올라가는 거 빼고요. 올라가는 거는 어차피 우상향 할 거 아니까 올라가는 거 빼고, 만약에 떨어졌을 때를 얘기를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영상을 지금 올리면서 저 나름대로의 매수 저점 타이밍을 올렸어요. 그거 캐치하시면, 영상 잘 보시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잘 찾아보시고요. 딱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냥 개인적인 거라서 그냥 좀 숨겨놓고 이렇게 조금 올려놨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항상 보시면은 이제 1분봉 보시면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죠. 이렇게 떨어졌다가 횡보했다가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시작일 거라고. 이렇게 한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또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끝났나 싶을 때 내려 찍어요. 한번. 그거를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죠. 멘탈이 나가게끔 개인 투자자들이 정신 못 차리게끔 만든다고. 그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잘못하다가는 저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매도 버튼 눌러요. 그때는 그냥 주식창을 쳐다보지 마세요. 그게 답입니다. 그리고 매수 신규로 이제 다시 재매수 하실 분들, 그 다음에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은 요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돼요. 아셨죠? 그 타이밍이 언제쯤 되냐, 그거는 제가 다른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기 편하게 이렇게 저희가 항상 쓰고 있는 이런 차트를 가지고 왔고요. 지금 보시면 매물대가 여기 많이 형성돼 있죠. 이 부분인데 여기는 텅텅 비었어요. 이 부분을 걱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빠르게 무너지는 순간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장담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선이 넘는다, 요게 매물대가 지금 요 라인이 넘는다, 그러면 어디까지 보시냐, 대충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그거는 제가 영상 중에 올려놨습니다. 잘 캐치하셔가지고, 이거는 주식 추천 방송이 아니어서 얼마에 매수하세요, 얼마에 매도하세요, 그런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거는 좀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조금 한번 적어놔 봤고요. 개인적으로는 요 추세선을 훼손 안 하면 좋겠죠. 근데 그렇진 않죠. 쉽진 않아요. 뭐냐면 누구는 싸게 살려고 하고, 누구는 이렇게 비싼 가격에 팔려고 하고, 그런 매수 매도 싸움이 있기 때문에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요 선이 이탈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 매수 타이밍 잘 잡으셔가지고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분명히 충격파가 올 거예요. 한 번은
충격파가 올 거고, 어제 왔다고 생각하면 좋은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제가 저점이다. 마지막에 한 번 더 있다.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매수하시기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여기서 떨어지나 뭐 크게 신경은 안 쓰실 텐데, 장기적으로 보시면 어차피 저 위에 가 있는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분명히 이렇게 올라가면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올라갔죠. 저희 CCIV 시절 생각나시죠? 60불 때 간 거 어땠습니까? 60불 때 가가지고 고점 찍고 엄청나게 길게 횡보했죠. 이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올름만치 가격 조정하고 기간 조정이 따라옵니다. 몇 개월 동안 올름만치 60달러 올랐으면 60불까지 갔으면 가격 조정하고 기간 조정 받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아주 좋은 거예요. 뭐냐면 그렇게 크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약간의 가격 조정과 약간의 기간 조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체감상으로는 기간이 많이 지난 것 같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틀 지난 겁니다. 네. 주말에 껴가지고 그렇게 느껴지실 텐데, 이제 2번 지났어요. 2번 지났고 앞으로도 조금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봉을 보시게 되면 오르고 조정받고 오르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조정을 받고 또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주봉까지 좀 보셔야 돼요.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을 해서 이만치 저번 주에 양봉을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러면 음봉을 만들어 차례예요. 그리고 또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이게 이제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10% 올랐어요. 10% 올랐으면 조정을 받아요. 그러면은 일주일 사이에 5% 오릅니다. 이게 이제 누적이 되는 겁니다. 누적이 돼서 장기로 가지게 되면은 엄청난 퍼센테이지가 형성이 되겠죠.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복리예요. 이 복리를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겁니다. 이게 무시 못해요. 엄청나요. 단기간에 이제 몇 퍼센트, 이제 뭐 한 30에서 뭐 많게는 70% 수익 냈다고 좋아하시죠. 근데 타이밍 못 잡아서 또 손실 나면 괴롭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란 말씀 꼭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복리에 복리가 붙는다. 이거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매도 시기는 어느 때 하냐?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을 정말 사고 싶어. 그때 매도하시는 거예요. 꼭 이걸 사야 되겠다. 이런 종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일부 매도를 하고 이 종목을, 다른 종목을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그때가 매도 시기예요. 단기간에 몇 퍼센트, 나 수익 냈어, 끝, 이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주식이 생기고 내가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 생각이 드셨을 때 일부 매도하셔서 요만큼 좀 쓰시고 이만큼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돈 많이 모을 수가 있어요. 절대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대응하시면 끝에 가서는 손실입니다. 같은 자금으로 누구는 꾸준히 투자를 했어요. 길게. 누구는 단기로 계속 하고 있어요. 어떤 게 더 클까요? 통계적으로 봐도 길게 장기적으로 가시는 게 플러스예요. 복리가 쌓이기 때문에. 요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지지라인 깨지시면 싱크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싱크홀 아시죠? 땅이 한꺼번에 확 꺼지는 현상. 이거 깨지면 다 던져요. 여기 있는 사람들. 그러면 이거 줄어듭니다. 그걸 노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걸 노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타이밍 진짜 잘 잡으셔가지고 같이 장기적으로 좀 같이 좀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들떠 있어서 좀 그랬는데 오늘은 조금 심각한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린 것 같아요. 매수라는 재매수라는 요 타이틀을, 그리고 주가가 어디까지 빠질지 그런 부분, 요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느껴보셨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그렇고, 아니 여기까지 기다렸는데 요거 조금 오르셨다고 그러시면 속상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장기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잖아요, 그죠? 투자. 이 회사를 믿고 오랫동안 가져간다는 뜻이잖아요. 투자를 하겠다. 근데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도박입니다. 아셨죠? 오늘 얘기가 좀 많이 길어졌고요. 가장 좀 중요한 내용 부분이라서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시작이에요. 아셨죠? 여기서 이제 만족하실 분들은 그냥 계속 만족하시면 되고, 이만큼을 원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같이 가시면 될 거예요. 그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네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이따가 저녁에 뭐 좋은 소식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영상 다시 제작해서 올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